그럼 여쭤보죠. 고갈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고갈돼서 운영되는 나라를 보면 되겠죠. 아까 그 보여드린 차트처럼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쌓아놓고 운영하는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때그때 내서 네, 그때그때 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보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내 돈 나라에다 맡겨놓고, 왜냐면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나는 다 써버리니까 나라에다 맡겨놓고 나라가 열심히 굴리면 그 돈 나중에 쓰는 줄 알았더니, 말씀하신 연금의 개념은 부모님 용돈을 공동으로 드리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모님 용돈 드리면 각자 생활 형편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니, 각자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릴 거를 국민연금이라는 바구니 안에 한꺼번에 다 넣어라. 그러면 국민들의 대표, 그 자식들 대표인 국민연금공단이 전국의 부모님들한테 알아서 잘 나눠줄게. 그 개념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독일은 쌓아놓은 돈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자기가 9.8% 내고 고용주가 9.8% 내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이라면서요.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이 공기만 마시고 살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 중에 완전히 공공연금에만 의존하는 방법, 공공연금과 민간연금의 조합에 의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공공연금의 기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GDP 대비 얼마가 되느냐, 고갈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인구 동학적으로 꾸준하게 갈 경우에 지금의 구조가 유지 가능한 방법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쌓여있는 세계에서 GDP 대비로는 독보적으로 제일 많이 쌓여있다는 그 기금을 지금 부모님들 용돈 생활비 쓰는데 대부분 드리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20, 30년 후에 부모님 나이가 되면 저는 누가 용돈 줍니까? 그때 또 그 젊은이들이 똑같이 걷어서 주면 되나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네. 한국은 말하는 도중에 적절한 타임이 없어서 그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고령화 문제가 있잖아요. 고령화가 왜 되느냐, 그 다음에 출산율이 왜 낮느냐 라는 거랑도 큰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저축이 과잉이다. 그 이유가 바로 노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단순하게 버블이 깨져서 90년대 초에 버블이 깨지고 난 다음에 저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번 버블이 깨진 게 왜 20년 얘기가 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보면은 다른 경제 구조의 개혁을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연금 문제를 이 사람들도 제대로 준비를, 소위 말하는 공적 연금과 민간 연금과 기업 연금의 그 조합에 의한 제도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막상 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층이 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투자를 안 하고 저축을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노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되면서 심각해졌다는 거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자꾸 그 포뮬라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줄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노령이 걱정이 돼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서 점점점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거나 나중에 받을 돈 숫자가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단지 지금 연금이라는 문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금이라는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워낙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지금과 일본이나 한국 같은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장기 경제 성장과 맞물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요. 지금 용돈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보이고 대부분은 20, 30년 후에 이제 용돈 받으실 그런 분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지 표정들이 좀 안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돈을 일단 먼저 드리고 나중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녀석들이 주기를 신뢰하자는 것으로 보여서요.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의 아이들이니까 주겠지라고 믿더라도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과 저는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고요. 지금 아이들은 35만 명쯤 태어나더군요. 과연 그들이 아예 안 주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해도 못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나마 좀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 나중에 2050년에 우리가 이제 그 연금으로 GDP 대비 얼마를 갖다 쓸 거냐는 이 숫자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랑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숫자의 대부분을 결정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고갈의 문제를 우리가 진정한 고갈의 문제는 낼 사람이 없어 고갈되는 것이 진정한 고갈의 문제지 사람만 있으면 고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비율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인구를 따지면은 40%가 노인이 된다. 물론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뀌다 보면 뭔가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적어질 거니까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사람이 적어지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하고 또는 사람이 적어지는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면 계속해서 연명책이나 아니면 미봉책을 40년간 쓰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방법인 거죠. 마치 매월 월급이 줄어드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가 불안불안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월급 받는 걸 쓰지 말고 꽁꽁 쌓아두고 서랍에 넣어두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얼른 월급을 최대한 다 쓰면서 친구도 만나고 다른 사업거리도 알아보고 하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거지 그거 계속 쌓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근데 저축하지 말라는 말로 자꾸 들려서 야 이거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대로 두면 고령화가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연금 줄 후손이 더 안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연금은 못 주게 될 테니 지금 그 쌓아놓은 연금을 그래서 그럼 더 쌓아놓자고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히려 그걸 풀어서 후손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쓰는 게 현명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까 이제 시간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안 들려드렸는데 그 제가 주장하는 것 또는 이제 이 문제를 사실 처음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은 김종인 박사였어요. 옛날 제가 한 10년쯤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연금을 빨리 허물어서 사회보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해당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웨덴에서 1960년대, 70년대 공공주택을 약 100만 호를 쳤어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 이름을 100만 호 프로젝트라고 자기네들이 불렀어요.
그 당시에 스웨덴 인구가 1000만 정도 좀 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스웨덴의 가구 집 숫자가 200만이었어요. 200만에다가 100만 호를 더 줬어요. 자기 국민연금 돈 들여서.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냐, 여러 가지도 있죠. 우선 우리나라 남자들이 영 말을 안 들어서 꼴보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자들을 직장에서 차별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나마 붙어 있으려고 하면 아예 아기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육 문제 부족한 거, 집값 비싼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 3만 불인 나라잖아요. 3만 불이면 고소득 국가로 이미 쳐줘요, 다른 나라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가뜩이나 이렇게 쌓아놓고 가난하게 살아. 정말 이상한 구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우리 아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거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진짜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그것이 뭐 100만 호가 됐든 몇백만 호가 됐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걸 갖다 뭐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으로 짓든, 주택 기금에서 국민 소위 말하면 주택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짓든, 아니면은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걸로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해서 짓든, 그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아무로나 국가의 신용에 의해서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중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위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6%밖에 안 되는데, 전체 2천만 가구 중에서 5%가 100만 가구잖아요. 이걸 한 100만 가구라도 늘려놓자, 10% 정도.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수 젊은 세대들에 대한, 특히 그것을 갖다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주택값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을 덜컥 지울 수는 없잖아요. 차근차근 가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은 문제도 있어요. 보육원.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국민학교는 99%가 공립인 나라가 보육원은 20%도 안 되는 게 공립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돈이 없대. 왜 돈이 없기는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말하면 그건 나중에 사람이 줄어들 거니까 그때 가서 쓸 돈이래. 야, 보육원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이 없어서 사람이 줄어, 이 바보야. 응? 그게 지금 욕하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경제라는 것은 일종의 순환 체계라서 돌고 도는 것인데, 도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띄어가지고 그것도 단기만으로 보고 앉아있으면, 그러기에는 너무 이 붓지가 커요. 구멍이. 규모가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GDP의 다른 나라에서 10%에 해당되는 돈을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어떤 식으로 쓰느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이상하게 아예 망가먹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소위 말하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했던 사람들의 속는 사람의 숫자가 우선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자는 거 응하는 것도 우선 뭘 알아야, 누가 뭐 말할 때 그거 아니라는데, 제가 이번에도 놀랐던 것이 이진우 씨가 먼저 저한테 그 청중들의 질문지를 보내왔는데, 질문지 성격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옛날에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사람들이,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좀 편향이 되었긴 하지만,
그래서 하도 재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중앙대학교의 김현명 교수인데, 김현명 교수한테 제가 보내줬어요. 질문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수준이 되게 높네요. 거기 충중. 자기들 처음 듣는 질문들. 손에 잡히는 경우도 청취자한테 사실 이 중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경제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씨에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